네, 18번째 챕터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다차원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17챕터까지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해 오셨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번 챕터의 내용도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챕터의 내용, 특히 이제 포인터하고 배열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해는 했으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해를 조금 불안정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번 챕터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챕터의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이전 내용들을 가급적이면 포인터와 배열 중심으로 해서 복습을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1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보면은요, 제목이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물음표를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안 찍었는데 찍겠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차원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합니다. int arr 2d라고 쓰겠습니다. 2d, 그 다음에 3, 4. 세로 길이가 3이고 가로 길이가 4인 이러한 2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인트형 2차원 배열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ARR2D의 포인터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ARR2D의 포인터형은 무엇이다 라고 바로 답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번 챕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 간단하지 않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먼저 이해하고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가 1차원 배열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ARR1이에요. 자, 길이가 3입니다. 자, 하나 더 선언을 할게요. 아예. 자, int ARR2입니다. 얘는 길이가 4예요. 자, 그러면 ARR1의 포인터형은 무엇입니까?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바로 여러분들 튀어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죠. int형 포인터입니다. 자, ARR2의 포인터형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바로 튀어나와야죠. int형 포인터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1차원 배열 이름 ARR1과 ARR2가 가리키는 것이 배열의 첫 번째 요소, 즉 int형 변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int형 포인터인 거죠. 우리는 이미 1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을 결정짓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그 공식을 갖다가 2차원 배열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못한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배열 하나 한번 더 써볼까요? int 자, arr 2d2라고 쓰겠습니다. 좀 이름이 좀 길어졌는데, 자, 얘는 가로 세로의 길이가 3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여기에도 나름의 어떤 공식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1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을 결정 지을 때는요, 어땠냐면은 길이에 상관이 없었어요. 1차원 배열, 인트형 1차원 배열이면 모두 다 그 형태가 인트형 포인터로 다 똑같았습니다. 근데 2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요, 자, 둘 다 2차원 배열이죠. 둘 다 2차원 배열이지만 요 가로 길이가 다르면 포인터의 타입, 포인터의 형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좀 당황스럽죠. 둘 다 똑같은 인트형 2차원 배열임에도 불구하고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이 가로 길이가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포인터형이 다르대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앞서 인트형 1차원 배열의 포인터형을 결정짓는 방법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때 적용했던 방법을 가지고 2차원 배열의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을 결정짓려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프로그래밍 언어로 공부해 오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뭔가 항상 연계가 되어 있다.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은 어떤 관계가 있다. 그 관계를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인트형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을 결정짓는 방법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전혀 새로운 내용입니다. 근데 느낌상 어때요? 왠지 내가 잘 이해를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잘 조합해 보면은 얘네들의 어떤 포인터형을 결정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도 보여드린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라는 걸 일단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걸 가지고 2차원 배열의 포인터형을 결정 지으려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문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왜 다르냐? 사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다르냐? 이거 좀 유사해야지 좀 뭐 이거 공부할 만한 어떤 좀 재미도 있고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다른 거냐? 자, 그 이유를 갖다 제가 조금이나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물론 저는 C 언어 편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불평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C 언어 편에 서서 제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요, 제가 PTR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연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인트형으로 데이터를 read, write 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PTR의 포인터형은 무엇일까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 바로 답 나오죠. 인트형으로, 즉 4바이트 정수 형태로 데이터를 read, write 했다. 그럼 PTR은 인트형 포인터입니다. 이거 뭐 우리 사실 얘기할 거리도 아닌 거죠, 사실은.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얘가 인트형 포인터입니다. PTR을 가지고 증가 연산을 합니다. PTR에 저장된 값을 1 증가시켰어요. 실제로 증가하는 값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것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죠. 사이즈 오브 인트의 크기만큼 증가가 이루어지죠. 즉 4만큼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자,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자, 포인터형 타입이라는 건요, 타입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무엇이 결정된다라는 것이냐면은 메모리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포인터 대상의 증가 및 감소 연산, 즉 포인터 연산의 결과가 결정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제가 1번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편의상 제가 이걸 2번이라고 쓸게요. 타입이 결정이 되면 1번과 2번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1번과 2번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는 타입이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제가 그냥 편의상 1번과 2번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ARR1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ARR2를 대상으로 1번, 즉 에스컬레이터 연산 2번.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인터 변수니까 플러스가 가능하지만 얘네들은 배열 이름이니까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ARR1 플러스 1, ARR2 플러스 1. 우리 앞에서 이런 유사한 연산 많이 해봤습니다. 즉 이렇게 포인터를 대상으로 해서 값을 갖다 증가시키는 플러스나 아니면 마이너스 연산들, 이러한 연산을 했을 때에 그 결과가 ARR1과 ARR2를 대상으로 했을 때에 1번과 2번이 다 동일합니다. 즉 에스컬레이터 연산하면 4바이트 인트 형태로 read, write 합니다. 증가 및 감소, 값을 플러스 1 시키거나 마이너스 1 하면은 4만큼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ARR2D와 ARR2D2 같은 경우에는요, 가로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 결과로 인해서 포인터 연산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타입이 결정이 되면 read, write 했을 때의 어떤 그 read, write의 방법, 그 다음에 포인터 연산의 결과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2차원 별에서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개념을 가지고는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을 결정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지금 상당히 그 장황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기 위한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거라는 거죠.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은 어떻게 결정짓느냐? 근데 그 방법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적이 없다. 뭐 매우 싱겁긴 하지만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1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을 결정짓는 그 방법을 2차원 배열 이름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포인터형이 같으면 1번과 2번의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2차원 배열 이름의 경우에는 가로 길이만 달라도 그 결과, 두 번째 증가 및 감소 연산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물론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볼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을 결정짓는 방법은 1차원 배열의 이름의 포인터형을 결정짓는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매우 싱거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왜 이렇게 저자가 저것을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명을 안 드리면 여러분이 앞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미리 짐작을 하셔서 어려움을 겪으실까봐 제가 되게 조심조심 사실은 강의를 진행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우 조심스러웠던 내용을 갖다가 일단 일단락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2차원 배열 이름의 포인터형을 결정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